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권영찬의 행복TV를 하기 전에 권또르르 PD가 간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또라이 PD입니다. 권또라이 PD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뛰어가겠습니다. 원래 이걸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씨도 아니고 그냥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김호중 씨에 대한 이제 안타까운 얘기 또 듣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SBS에서 한 2년 동안 그 아침 프로에서 기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경찰서 다니면서 사건 사고 막 다 찾는 취재 기자 역할도 했었거든요. 역할이죠. 그래서 직접 가서 현장에서 취재하고 또 체험도 해보고. 근데 한 댓글에 이런 게 올랐어요. 김은재은님? 네. 호중님 유학 시절 허창 교수님 찾는 댓글이 허창 교수님 레슨 도르마 유튜브 영상 댓글에 호중님 댓글이 있습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타고 들어갔더니, 댓글이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그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김호중 씨가 테너킴이라고 하더라고요. TENORKIM.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5개월 전.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터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허창 교수님과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신가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독일 유학 생활 때 허창 선생님께 지도받은 적이 있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하여서 영상에 댓글을 남겨드립니다. 저의 노래 인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인지라 혹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댓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운영자예요. 구독자는 별로 없어요. MC 리. 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창 교수는 서울에 가끔 옵니다. 6월에도 협연을 위해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공개적으로 일정이나 연락처를 밝히기는 난처하므로 저에게 이메일이나 메일을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허창 교수 치면요. 이분의 영상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돌아가 봐야겠어요. 그 안티 유튜브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공격 잘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법적인 걸 해봤더니 뭐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4개를 다 공격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공격하면 져요. 그럼 뭘 줘야 돼요? 세 번째 가장 약한 부분을 툭 하고, 제가 검도 2단인데 회동 검도 2단인데 그분을 쑥 하고 눌러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김호중 씨는 애초부터 SBS 스타킹이 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네이버 서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논문을 찾든 뭘 하든 간에 김호중 아카데미를 네이버에 쳐보세요. 그러면 관련도 순, 최신 순, 그리고 오래된 순이 나옵니다. 딱 일단은 관련도가 뜹니다. 그럼 최신 순을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오래된 순은 나중에 떠요. 최신 순을 누르면 그 다음에 오래된 순이 떠요. 그럼 오래된 순 딱 치면은 딱 보면은 2010년도 2월 8일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 전에 스타킹에 출연해서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우리 아시아경제 연예부에서 낸 기사 내겠습니다. 고딩 파바로티 문제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준비하기까지. SBS 스타킹이 또 한 명의 스타를 탄생시켰다. 고딩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은 김호중 군이 19살입니다. 바로 그다. 김 군은 오는 9일 독일로 떠나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강사로 포진한 독일 베를린 RUTC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고딩 파바로티에서 실제 파바로티를 능가하는 성악가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당금질을 시작한 거. 그러니까 제가 잠시 후에 미국 뉴욕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석사를 하고 미국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회장님을 6년 동안 모셨다가 사업을 했다가 잘 됐다가 망했다가 일본에 선교를 갔다가 다시 한국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한 앤디양 교수.
황인식 교수를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한동대학교 그리고 서울장신대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목사분들한테, 그러니까 또 우리 신학대학생들한테, 그리고 우리 학교 커넬대학교 한국 캠퍼스에서는 상담학 정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아카데미는 뭐냐? 제가 그랬어요. 학원이라는 단어가 미국에 있냐? 근데 아카데미를 굳이 한국말로 하면은 전문 학원이죠, 형님. 근데 미국에는 그런 게 많냐? 뭐 이태리나 독일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인터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죄송한 게요. 제가 보통 앤디완 교수 아니면 앤디야 인시가 뭐하냐 하기 때문에 또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앤디완 교수님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형 그러지 마세요. 그래갖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어디니? 뭐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친동생처럼 사랑하는 교수입니다. 앤디완 교수. 그리고 또 제가 강사로 픽업을 해서 스타 강사를 해서 삼성전자 대표 강사로도 있었고 제가 그 자료는 올려드리겠어요. 왜냐면 이거 자료를 안 올려드리면 또 권영찬이 또 사기꾼 하나 섭외해갖고 또 했다고 또 저쪽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기사 하나 같은 거 몇 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앤디완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좀 저랑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태리에 보면은 네네. 뭐 배우들 배우는 실용학교가 되게 많잖아. 그렇지, 학원식으로 있죠. 학원식으로 그걸 아카데미라고 해? 아니면 뭐라고 해? 아카데미요. 아카데미라고 하자. 근데 아카데미의 정확한 한글 번역이 뭐야? 학교잖아. 학원이죠, 전문 학원. 학원이란 말이 미국에도 미국이나 그런 거 있어? 그냥 아카데미 아니 프라이빗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프라이빗 인스티튜션, 뭐 아카데미, 그 다음에 전문대는 컬리지고 아니면 유니버시티잖아, 그지? 네, 칼리지는 그냥 유니버시티는 칼리지가 여러 개 뭉쳐 있는 게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죠. 그지. 네, 칼리지는 하나의 그냥 단과대학. 근데 단과대학이고 미국에도 네, 사실 이런 실용 학원이 되게 많지. 맞죠. 전문 인스티튜션이 많죠. 성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뉴욕 필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배출되는 유명한 배우들도 많고.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보통 배우들은 저기 하기보다는 학원을 이런 데 많이 나가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학교 위주하자. 연예인들도 뭐 박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미국에서 박사한다는 개념은 내가 교수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전문의로서 누굴 양성하겠다 하는 사람 외에는 박사까지 안 하고요. 예, 그리고 학교도 왜 연예인이 왜 학교가? 이런 거죠. 나는 내 영역에 벌써 프로가 돼 있는데 굳이 학교를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부분, 만약 연기에 무슨 부분이 약하다. 그런 걸 이제 배우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학원 가서 배우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프라이빗 레슨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태리 예를 들어서 성악 학원 같은 경우에도 전문 기술을 배우고 대신 돈이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가는 거죠. 가고, 그치? 그렇죠. 개인으로 받아서 사람을 불러서 개인 레슨 받는 거.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경우에는 학원 같은 데 가서 단기간에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 그치? 그렇죠.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배우는 거야. 내가 오늘 눈물 연기를 하기로 했는데, 얘는 연기의 기본에 있는 사람인데 눈물이 안 나온 거야. 그럼 감정 몰입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그것만 한 섹션 배우고 그러는 거야. 책임이란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오는 그 교수들, 그 강사진들은 현지에서 뛰는 사람들, 베테랑들만 모이는 거야. 그렇지. 사람들이 나는 우승 강사기 때문에 나는 우승만 가르친다. 하는 거 나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 그때 너랑 같이 뉴욕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 배우 이름이 누구지? 안젤리나 조이. 그래. 걔는 이제 뉴욕 대학교 안에 그런 그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고위자 과정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CEO 과정 같은 거구나, 그지? 약간 그런 비디오인데 학위는 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훈련했다. 전문가 과정. 그렇죠. 전문가가 그런 식이에요. 알았어. 들으셨죠? 이제 아카데미가 뭔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력에 대한 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개그맨 후배들이 김 박사, 박 박사 오늘 뭐한가, 다 박사들이 백수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박사 석사가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취업 될 때까지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요 실용 학문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석사나 박사 그리고 또 이렇게 유학을 갈 때는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기자, 성악가, 그리고 뭔가 또 뭐 뮤지컬 배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바닥부터 해서 아카데미에서 다 배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도 뉴욕대학교 비학위 과정에서 전문가 과정을 해서 같이 수업을 들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베를린 RUTC 아카데미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김호중이 나는 독일에 학사 학위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RUTC 아카데미에 간다고 해놨어요. 유학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전적으로 학사, 석사, 박사 그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사는 고장을 떠나서 멀리 공부를 하러 가는 거를 유학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쳐보세요. 네이버 쳐보시라고요. 유학 치면은 뭐 어디 독일에 학사, 석사, 박사 하라고 가는 것만 유학이 아니라요. 아카데미, 그리고 또 그들에는 실용학문이 뛰어나갔고요. 오페라 학교, 배우 학교, 뮤지컬 학교, 재즈 학교 다 아카데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호중이 학사 학위로 받으러 갔다고 했나요? 박사?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공격하시면 안 되죠. 마치 이런 뉴스가 2010년도에 수십 개, 수백 개가 깔려 있는데 이거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사람들한테 공격하기 쉽게 유학 안 갔다 왔습니다. 학사 증거 대박. 그리고 얘기합니다. 학원 말고.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의 느낌이 뭐예요? 김호중은 학사하러 간다고 해놓고 학원 다니고 온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설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새치어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새치어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하는 거는 두 개로 다 듣고 정리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여기에서 그 하나를 남겨요. 무슨 얘기냐? 스타킹 동영상을 보시고 교회를 통해 연락이 왔다.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렇다고 하니 비행기 티켓도 주시고 생활도 다 준비해 주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쭉 내려가잖아요. 그는 물론 말도 안 통하고 낯선 곳에 가서 힘들 것 같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도움을 받고 열심히 하겠다며 짧게는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대학교에 가는 것이 목표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나의 롤모델이다. 그러니까 베를린 국립음악대학교에 가는 것이 목표다 하고 RUCT 아카데미를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자 문제 때문에요. 비자 문제 때문에 독일이나 이태리 유학 갈 때 학원 먼저 들어가요. 아카데미 학원.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다가 비자가 나오면은 대학교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학교에 합격을 해놓고도 자리가 안 나서 학원만 다니다 오신 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면 클래식을 말한다. 죄송한데 클래식을 말한다. 조종호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그럴 입장은 안 돼요. 저도 뭐 구독자 수가 10만은 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김호중 씨의 한양대학교 직접 선배고요. 뭐 나이 차이는 있지만서도 이한 선생님도 보니까 한양대학교 학생들 많이 가르쳤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기 조종호 씨한테. 조종호 씨는 누구냐? 우리 소속 강사로 8년 전인가 7년 전에 우리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원래 교사였어요. 근데 교사를 하다가 음악에 다시 관심을 해서 교사를 그만두고 음악을 하는데 파페라와 원래 가요 그런 걸 많이 불렀어요. 트바로티와 김호중 씨와 입장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는 거를 한번 인터뷰했습니다. 왜냐? 내가 말하면은 거짓말 한다고 할까봐 직접 성악을 공부한 그리고 우리 조종호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독일 쪽에 이렇게 인스티튜션 학원에 가는 친구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비용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아니 뭐 굳이 교수 될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배워 연예인이 가수가 있게 하는 반인데 보통 이태리나 독일 가는 친구들이 인스티튜션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 가기 전에 비자 때문에 그렇죠. 비자 문제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 만약에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그럼 굳이 외국 가서 그 또 대학원을 들어갈 필요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디플롬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디플로마 같은 거. 그리고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아예 김호중 같이
네. 그냥 간단히 가서 스킬을 배우고 뭐 연기, 성악 연기를 배우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 근데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뭐 우리 뭐 르꼬르동 블루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디플로마를 주는 곳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학이나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워낙에 이제 아카데미 인스티튜트로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배워오는 거고. 근데 이제 성악이라는 장르가 한 해, 두 해 해서는 이제 되는 일이 아니니 성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 클래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짧은 기간에 뭘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요. 클래식하다 TV 요즘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싱글 앨범 기억해, 그리고 이제 파페라 활동도 하면서 이제 기업에서 강연도 함께 하고 있는 음악의 감성을 전하고 음악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전하고 있는 파페라 테너 조종호입니다. 우리 정호도 한양대 나왔잖아. 네네. 우리 김호중 씨 한마디만 해줘. 정말 너무 잘 돼서, 첫 번째는 너무 잘 돼서 좋고. 한참 후배잖아, 그지? 네네. 호중이가. 너무 잘 돼서 좋고, 그리고 클래식을, 그러니까 사실 클래식을 모르는 분들에게 클래식을 전파하고 있고, 또 클래식만 알던 분들에게는 또 트롯이라는 정겨운 음악을 또 전하고 있어서, 음악의 장르를 뛰어넘어 정말 이 대통합의 화합을 이뤄내고 있는 김호중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김호중도 잘 돼서 너무 좋은데 우리 조정호 씨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호 씨 팬들이 구독 많이 누르고, 그럼 또 그쪽에서 또 김호중 씨 제일 많이 얘기해 줄 거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호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공연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호 화이팅! 화이팅! 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자 때문에 학원을 먼저 아카데미를 먼저 들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은 이미 자기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가서 음식 배우는 것도 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학위를 워낙 촘촘히 따지다 보니까요, 그쪽 프랑스나 유럽에서 요리 학원 나오시는 분이랑 학위 출신이랑 그래서 되게 시시비비를 많이 거려요. 그때 옛날에 건 뭐뭐 셰프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게,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거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왜요? 학문 파문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누가 그 공격하시는 분이 권영찬 당신 수료 받았잖아. 박사 수료가 왜 박사 학위 받은 것처럼 얘기했어요. 제가 제 논문, 제 논문. 저 원래 이거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아니, 나도 명색이 연예인인데 내가 괜히 박사 받으려고. 왜냐면은 너무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도 너무 받았고요. 근데 제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이 정도면 실력 된 거 아니냐? 왜 논문을 통과 안 해주냐 했더니, 권영찬 씨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당신 강연 되게 잘해. 근데 학문적으로 이걸 쌓아서 박사를 받는데 우리가 대충 하면은 당신 나중에 공격당한다. 그리고 우리 학교도 공격당한다. 왜? 당신인 급은 우리랑 똑같다. 근데 당신이 공격당하면 우리도 공격당해서 우스운 학과가 돼버린다. 그 교수님 서울대 출신이고 뭐 워낙 유명하신 분입니다. 해외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철학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굳이 이렇게, 아니 논문을 누가 본다고요? 우리 엄마랑 나랑 우리 와이프밖에 안 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조중미 교수님 다시 한번 이제 명예 교수님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었으면은 또 한 번 공격당할 뻔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 논문은요, 그 박사 논문 찾는 데 가서 3,000원인가 4,000원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육부 그 밑에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거기 주면 이 논문, 내 삶의 구국에 대한 문화교착적 분석, 제가 당했던 사건 사고들을 위주로 내러티브로 쓴 겁니다. 그리고 한번 논문 찾아갔고요. 유사율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논문 중에서요, 유사율이 1.3%가 밖에 안 되는 건 제 논문밖에 없습니다. 거의 독창적으로 다 썼습니다. 학교에서도 놀랬고요.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 받을 때 상 줄 줄 알았거든요. 상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박사 학위 증만 받아서 사무실에 걸어놨습니다. 자, 학사도 아니고 RUTC 아카데미 다니다가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대학교에 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다 RUTC 아카데미 하다가 돌아왔어요. 스킬 배우고. 그게 문제입니까? 이 친구가 학위장사를 했습니까? 학위장사 했다면 공격 당해야죠. 학위장사를 안 하고 RUTC 아카데미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문제가 되는 사회가 한국입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몇몇 분들만 그래요. 그래서 이 기사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파바로티 영화 나오면서 그 김호중 씨가 이런 인터뷰도 해놨어요. 나를 잡으러 온 형사를 찾아갔대요. 음료수 살고 했더니, 야, 너 왜 왔어? 했더니,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헉! 이야, 김호중! 그런 것까지 자기가 다 인터뷰를 해놨어요. 물론 이제 기자분에 따라서 MSG를 조금 뿌리고 안 뿌리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애교로 봐주자고요. 왜냐면 나도 내 입장에서 뭔가 기사를 쓸 때 이 사람을 대상을 인터뷰를 할 때 뭔가 좀 더 애정을 갖고 해주잖아요. 그거는 김호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사를 써주는 분들의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자료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학원 갔다고 한 친구한테, 아카데미 갔다는 친구한테, 그러니까 팩트가 달라요. 저는 RUTC 아카데미 갔다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한 사람에게 그거를 말을 안 듣고, 너 학사 안 했잖아. 너 유학은 뭔지 알아? 독일에 가서 학사, 학위, 석사, 박사 받는 걸 유학이라고 해. 너 그러니까 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진 없어? 그래서 넌 더더욱 가짜야. 만약에 사진,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진 한 장 못 찍은 부부한테 당신들은 사진이 없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야. 가짜 부부, 사기단 부부야 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요? 이사 다니고 뭐하고 뭐 하느라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싸이월드에 다 넣고 저 그때 100만 구독자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키워놨는데 이 싸이월드가 망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 안에 2005년도에 억울하게 구치소 갔을 적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막 댓글 달리고 해서 둘째 형한테 그것 좀 시끄럽지 잠깐 그것 좀 정지해놔 했더니 우리 둘째 형은 이게 참 그래서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거 없애면 안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둘째 형이 정지해놓으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왜? 둘째 형은 연예인 출신이 아니라 대신 그때 우리 회사 부사장이었어요. 제가 대표였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내가 정지해놔를 없애버린 걸로 듣고 한 거예요. 그냥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형 그거 없애지는 말고 정지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허창 교수님 5개월 전에 또 이럴 분 있을 거예요. 야, 김호중 예리하다. 이놈 옛날에 5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예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요 상담심리학 교수를 해야죠. 왜 가수를 합니까? 왜 성악을 배워갖고 왜 트로트를 합니까? 왜 트바로트가 됩니까? 저처럼 예제 달란트를 갖고 있으면요 상담심리학 박사가 되셔야죠. 그죠? 근데 가수가 됐잖아요. 그 가수가 5개월 전에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허창 교수님한테 댓글을 달고 그것 좀 연락처 좀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대단해요. 왜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트바로트 팬클럽이 대단해요. 그걸 어떻게 찾고 다녔어요? 예. 아니면 뭐 김호중 씨가 알려줄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야 찾아내시는 분들 어마어마해요. 예. 아무튼 네티즌 수사대 아니라 트바로티 수사대 임명할게요. 트바로티 수사대 상장 수여합니다. 잘하셨다고? 네. 자. 여러분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인터뷰 다 해드리고 있는데 사람을 믿어야죠. 그리고 이거 기자분들이 낸 기사잖아요. 그리고 SBS K모 기자, SBS 라디오 러브 FM의 이재익의 정치쇼에 출연해 제가 고소왕이라고 불리는 강용석 씨하고 3년간 굉장히 치열하게 법정 싸움을 했었다며 법정 싸움을 하다 보면 취재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잘 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허위가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승리와 관련한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 승리 사건 단독 보도 낸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왜요? 승리는 노래가 목표가 아니라 돈이 목표였던 친구였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은 돈과 또 다른 걸 목표로 하면요, 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노래, 가수는. 개그맨은 오로지 웃음, 배우는 오로지 연기를 하고 나중에 따르는 게 돈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강 기자는 이전에도 마이크로다 부모 사기, 구하라 전 남자친구 폭행,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사건 등 굵직굵직한 연예계 사건을 단독 입수해 최초 보도했다. 좋아요. 근데 상담 심리학에서 뭘 조심해야 되면요, 이제 신화 쌓기가 끝나버리면 신이 돼버리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승리도 더 이상 옆에서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본인이 컨트롤 타워가 됐어요. 후부의 이 AI가 안티를 한번 열어보면요, 끝까지 안티가 따라붙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삼각 이거 모르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해봤는데 그래도 계속 떠요. 제가 하긴 해봤거든요. 그러다 한 일주일 2주일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자, 또 내용 있으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 반박해드리고, 그리고 김호중 씨 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을 다 얘기를 하고 아류시티 아카데미 나왔고 예전에 그런 쪽에 생활도 했고 정말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책. 제가 나중에 저기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찾아보니까 책이 막 이만큼 쌓여있어요, 지금요. 그 책이 뭐냐면은 집도 가난하고 부모도 이혼했는데 한 명의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40년을 추적 조사해봤더니요, 은사 한 명이나 멘토 한 명이나 교도관 한 명이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 왜 그러니? 너 노래 잘하잖아. 그게 서수용 선생님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이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트바로티 팬들이 그 사연을 보고, 물론 조금의 MSG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서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저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10살, 7살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젠 좀 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후배 연예인, 그리고 나중에 놀랬어요. 그 소속사 대표 보니까 이머머 대표라고 우리 SBS 개그맨 후배더라고요. 예. 친하지는 않아요. 방송국이 다른데. 근데 결혼식장에서 다 만나요. 그럼 굉장히 깍듯했던 친구거든요.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몰랐어요. 예. 여러분들이 알려주긴 몰랐어요. 그냥 뭐 홍록기랑 우리 개그맨 몇 명 들어있어서 개그맨도 하고 배우도 하나보다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SBS 83년생 한참 후배인 개그맨이더라고요. 지금처럼 사업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대박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힘든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찬 교수입니다. 김호중 최고! 김호중 팬클럽 여러분 최고! 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혹시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준 걸 갖고 제가 마치 박사학문 쓰듯이 박사학위 논문 쓰듯이 저 이거 4일 동안 다 뒤졌어요. 다 뒤지니까 나와요. 네이버는 거짓말을 안 해요. 심지어는 SBS 그 펀 채널에서도 2010년도에 기사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누가 지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거기까지만. 권영찬 팩트만 말한다. 권떨 PD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